자, 고강도 콘크리트라는 것은 강도를 높여준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되죠.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위 면적당 밀실하게 콘크리트를 제작을 하면 고강도가 됩니다. 실제 압축 강도 실험을 할 때 이 표면 상태를 얼마나 평평하게 잘 그걸 가느냐에 따라서 표면을 그 기술력에 따라서 강도는 차이가 있는데, 보통 이 고강도 콘크리트는 강도를 증가됐습니다. 근데 고강도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는 커집니다. 압축 강도는 커지는데 문제가 연성은 부드러운 성질은 어떻게 떨어지는 게 고강도 콘크리트의 특성이에요. 고강도는 강도는 커지지만 연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강도 콘크리트는 연성 확보를 해야 돼요. 연성 확보적인 측면에서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통 무엇을 사용하게 되는가 하면, 보통 철근량을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서 증가를 합니다. 연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고강도 콘크리트는 보통 콘크리트보다 철근량을 철근비라고 한 철근량을 증가시킨다는 측면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철근량 증가를 보통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강도 콘크리트는, 그리고 이제 단점이 강도는 커지고 연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강도 커진 반면에 또 하재는 조금 약해져요. 하재에 조금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이 폭열 현상이 생깁니다. 폭열이 발생이 됩니다. 폭열이 발생돼. 자, 폭열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콘크리트에는 일정한 습기를 함유를 합니다. 수화작용을 일으켜서 일정한 습기를 항상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재가 발생되면 이것이 습기가 수증기로 바뀌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고강도 콘크리트는 밀실하게 탓을 하다 보니까 수증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콘크리트 수증기압보다 이 콘크리트 인장 강도가 약해버리면 탁 터지면서 한꺼번에 터지는 현상을 폭열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폭열 발생이 잘 발생합니다. 그럼 보통 콘크리트는 오랜 시간 동안 불을 피워놔야지만 폭열 현상이 생기는데, 고강도는 적은 시간에도 폭열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지어진 고강도 콘크리트 지어진 아파트, 빌딩들이나 이런 것들이 화재가 생기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는 폭열 방지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보통 안 했습니다. 대책을 수립을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10번에 본 폭열 방지 방안 해놨죠. 설계 기준 강도가 얼마 이상 됐을 때 50메가파스칼 이상인 고강도 콘크리트 쳤을 때는 우리가 폭열 방지 방안 대책을 수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고강도 콘크리트 기준의 시방서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설계 기준 강도는 보통 콘크리트 얼마? 40메가파스칼 이상입니다. 경량 콘크리트에서는 27메가파스칼 이상을 고강도라고 칭합니다. 고강도 기준. 자, 그리고 굵은 골재는 대소립이 적당한 것으로서 공공률을 줄이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자, 이거죠. 굵은 골재도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골재의 대소립이 적당하다는 것은 무엇이다? 연속 입도 분포다 이거죠. 연속 입도 분포로 하라 이겁니다. 원래 입도가 이겁니다. 골재의 대소립의 정도를 우리가 입도라 하거든. 원래 입도는
골재의 대소립의 정도를 입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속 입도 분포는 골고루 있어야 된다. 굵은 골재가 골고루 있어야지 연속 입도 분포가 되면 적정한 것이 공극률이 최대한 줄거든요. 그 정면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에 물 결합 재비는 몇 %? 50%. 그러면 고강도 콘크리트나 수밀 조건이 나오면 얼마다? 50입니다. 50. 그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단위 시멘트량은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 비빔을 할 때 사용되는 시멘트 양이 뭐다? 단위 시멘트량이에요. 단위 시멘트량은 소요 워크빌리티가 뭐였다? 시공 연도입니다. 워크빌리티 시공 연도죠. 시공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콘크리트의 묽은 정도, 바로 시공 연도 워크빌리티 및 강도를 얻을 수 있는 부분에 가능한 어떻게? 적게 되도록 사용해야 돼. 적게. 자, 그리고 단위 수량도 180kg 입방미터 이하 돼. 최대한 적어야 된다. 이게 작게 해라. 물도 어떻게? 최대한 작게 사용하라. 그리고 슬럼프 값 얼마다? 150mm. 자, 그리고 콘크리트 부어넣기 낙하고 1m 이하 전부 다. 그리고 5번에 프리팩트 콘크리트 나오죠. 자,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이겁니다. 보통 콘크리트 타설이 어려울 때 치는 콘크리트가 뭐다? 프리팩트 콘크리트입니다. 그러면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거기 정의에 대해서 1번에 해놨어요. 미리 채워놓은 굵은 골재. 굵은 골재가 무엇이다? 자갈이잖아. 자갈을 미리 채워놓고 파이프를 통해서 특수 모르쇠를 주입해서 만드는 콘크리트를 뭐다? 프리팩트 콘크리트라고 해요. 그럼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그 2번 보세요. 보통 구조체 보수공사나 수중 콘크리트나 기초 파일 등 이런 거 같이 보통 콘크리트 탓을 할 수 없을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보통 그죠? 여러분들 건물 지을 때는 이거잖아요. 기둥이나 벽이나 이런 거 만들어서 위에서 이렇게 부어놓죠? 수직 탓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 5층의 기둥을 보수하자는 거예요. 위에 층이 있기 때문에 위로 부어놓을 수 없죠? 맞죠? 부어놓을 수 없을 때. 맞죠? 사람으로 보면, 그죠? 요거 힘들면 여기 뚫어가지고 해주자. 옛날에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리 기도로 숨 못 쉬는 사람들 여기 뚫어가지고 한 번씩 한 경우 봤죠? 그래서, 자, 보통, 그래서 이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그래서 보통 구조체 보수공수나 수중 콘크리트 이런 데 쓰는 게 프리팩트 콘크리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프리팩트 콘크리트가 사용되는 이유는 구조체 보수공사에 사용하는 이유가 보통 기존 콘크리트가 부착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통 구조체 보수공사 체크하세요. 보통 구조체 보수공사 체크하십시오. 요거는 기존 콘크리트와 부착력이 우수해요. 부착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구조체 보수공사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 이 구조체 보수공사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부착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현재 보통 구조체 보수공사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정리하실 거 4번에 굵은 골재. 굵은 골재가 뭐예요? 자갈이죠. 원래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굵은 골재하고 이 장골재 모래하고 있죠? 모래하고의 구분은 5mm입니다. 5mm? 5mm를 기준 잡아서 5mm보다 적으면 뭐다? 모래고 크면 자갈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겁니다. 프리팩트 콘크리트에서는 저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상하게 골재가 굵은 골재 자갈은 15mm 붙습니다. 이러면 안 돼. 여기서만 원래 5mm보다 크면 뭐다? 자갈이에요. 그런데
프리팩트 콘크리트에서는 이 굵은 골재가 몇 mm가 최소가 돼야 된다? 15mm 이상 써라 이거야. 원래 5mm부터 자갈인데, 자, 왜 그런가 하면 프리팩트 콘크리트일 때 자갈을 작은 걸 썩으면 큰 자갈 사이 공극이 있으면 그 사이로 스며들어가. 그러면 특수 모터를 압력으로 주입을 하면 한쪽으로 다 몰려버려, 자갈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얼마 이상 돼야 된다? 15mm 이상은 돼야지 골재와 골재 사이에 안 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팩트 콘크리트일 때는 최소가 자갈이 얼마 이상? 15mm 이상 쓰라 이겁니다. 15mm부터 자갈이 아니고요. 그 명심하세요. 자갈은 5mm보다 크면 뭐다? 자갈인데. 여기서는 좀 굵은 자갈을 써주라 이게 최소 15mm 이상을 써주라 이 뜻입니다. 제발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십시오. 그리고 거기 보시면 6번 체크하시고 블리딩률 값은 설정값은 시험 시작 후 3시간에 3% 이하가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블리딩. 그럼 블리딩률이 크면요 물이 많이 상승한다는 거죠. 그럼 최대한 어떻게 적어야 된다. 자, 블리딩이 많이 생기면 뭐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재료 분리나, 맞죠? 그다음에 레이턴스 이런 것도 생기고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줄여주자. 3% 이하로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근데 고강도 콘크리트는 몇 프로? 1%예요. 고강도는 균열제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적게 하라. 1%고 기본은 3%인데 블리딩률은 3% 이하로 하는데 고강도일 때 몇 프로? 1% 이하로 해주라 이겁니다. 그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체크하시고 9번에 재료 분림이 보통 콘크리트 2분의 1 정도 적다. 그래가지고 건조 수축이나 재료 분리가 보통 콘크리트보다 적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9번은 이거예요. 9번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균열이 어떻게? 적다는 거예요. 균열이 적게 생긴다 이 뜻입니다. 균열이 적게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수중 콘크리트는 이걸로 치는 거예요. 프리팩트 콘크리트로. 수중에 균열 생기면 안 되겠죠? 균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물 침투해서 철근 녹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중 콘크리트는 이걸로 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기 강도는 작거나 장기 강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밀성이 크고 염류에 대한 내구성도 커요. 그래서 수중 콘크리트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다 위에 콘크리트 칠 때 있죠? 아이고, 바다에 치면 다 철근 녹슬 그려야 되는데, 맞아? 그래서 이 프리팩트 콘크리트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중은 프리팩트 콘크리트 치는 겁니다. 보시고, A 콘크리트는 간단히 공기 연행제를 넣어준 거예요. A제. A제가 뭐다? 공기 연행제. 이 기포가 발생하는 약품이에요. 미세 기포를 발생하게 하는 약품이에요. 이 미세 기포. 기포를 갖다가 발생시키는 거야. 발생시키는 약품이에요.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A제 공기 연행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쓰는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씁니다. 과거에는 강자갈을 많이 썼어요. 80년대 이 중반 이전까지는 거의 다가 강자갈을 써서 콘크리트 공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본격적인 부동산 개발을 했잖아요. 맞죠? 집 짓기 시작했고요. 전두환 대통령까지는 물가 잡고 뭐 이런다고 거의 건축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본격적으로 많이 이제 지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막 집값 상승하고 있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쇠에서 깬자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깬자갈. 깬자갈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그죠? 깬자갈은 쇠석이라 했죠.
깬자갈 세석은 시공연도 거치니까 시공연도는 어떻게? 떨어져요. 부착력은 좋은데 시공연도가 떨어지거든. 그래서 시공연도를 좋게 해서 물을 많이 넣으면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균열 많이 생겨. 그래서 물은 적게 사용하면서 시공연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에이제 공기연행제를 넣은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거보다 더 좋은 약품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걸 첨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를 잘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제 공기연행제는 우리가 알아둘 것은 이겁니다. 물은 적게 사용하면서 시공연도를 좋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에서 기억책까지 공기량이 많을수록 슬럼프 값은 정대한데 근데 강도는 어떻게? 떨어져요. 슬럼프 값 증가된다는 것은 정대된다는 것은 시공연도는 좋아진다는 거거든. 근데 압축 강도는 어떻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량 1% 증가에 슬럼프가 2cm 증가됩니다. 근데 단위 수량을 3% 감소시킬 수 있거든. 자, 그럼 이거네요. 공기량 증가한 데 대해서 강도는 떨어지죠. 근데 물의 양을 줄였잖아요. 수량을 줄이면서 강도는 증가했잖아요. 이게 상쇄할 정도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압축 강도는 3에서 5% 감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니은에 보면 AJ 적정 공기량은 3에서 5% 정도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야 돼. 너무 많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만 봐두세요. 자, 그리고 프리스테스 콘크리트 이거는 이미 시험에 내버렸어요. 프리스테스 콘크리트 2번 냈어요. 프리스테스 콘크리트. 자, 그러면 1번 인장 응력이 생기는 부분에 미리 압축의 프리스테스를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교량에 여기 자 볼을 얹어줍니다. 그러면 하중이 작용이 되면 이게 이렇게 힐 거 아닙니까? 맞죠? 휘면 인장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땀 부터리기 위해서 무게로 가니까 휘어지죠. 그래서 미리 무슨 응력을 가해서 압축의 프리스테스 응력을 미리 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가해서 압축 응력을 미리 가는 게 콘크리트에. 그러면 압축 응력을 가니까 잘 휘어지지 않을까 합니까? 이 원리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된다. 지금 현재 이 두 개의 물질이 있는데 제가 압축력을 가해버리면 분명히 본드를 부착하지 않는데 안 떨어지죠. 맞죠? 그럼 힘에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장 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바로 자, 이 프리스테스 미리 압축의 응력을 가해서 인장 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바로 프리스테스 콘크리트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 출제를 해버렸어. 기출했고요. 그럼 기출한 건 지문으로 밖에 안 나와. 그 기출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에서요, 뭐 가지고 냈는가 하면, 제일 단점 가지고 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이 저거 리얼이에요. 리얼, 철근 공에 비해 내화성이 어떻게? 떨어져요. 내화성. 불이 약해요. 자, 그래서 일반 건축물에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교량에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교량에. 교량은 보십시오. 하천이나 강을 가로지르잖아요. 밑에 바다에서 불나는 거, 하천에서 불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화성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두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 기억 체크하세요. 장습판이 가능하고 설계하중 내에서는 균열 발생이 없어요. 미리 뭐다? 압축응력을 가해놨기 때문에 설계하중 범위 내에서는 균열이 발생이 없습니다. 그럼 설계하중을 초과하면 균열은 생겨요. 그런데 이제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거기 미음에 철근 공에 비해서 단면이 작아요. 적은 단면을 큰 하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이 크고 진동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저거 체크해 놓으십시오. 2형 고강도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 고강도 재료. 그래서 철근도 고강도야 되고요. 다 고강도를 써야 돼요. 콘크리트도 고강도 써야 돼요. 그래서 고강도 콘크리트 쓰고 철근도 고강도 쓰니까 피아노선 쓰거든. 피아노선을 PC 강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걸 씁니다.
보통 일반 철근의 약 5배 정도의 강도가 큽니다. 5배. 근데 작년 시험에 10배 이상 이렇게 나왔어요. 아, 여기 교수님들 주특기 3, 5, 10 이런 건 잘 봐야 돼요.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숫자는 3, 5, 10 이거 잘 봐야 돼요. 왜 그런지는 묻지 마세요. 뭐라 그걸 잘내. 자, 뭐 봐두시고요. 그래서 그 점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고강도 제열센다. 그 제작 방법은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읽어만 두세요. 제작 방법은. 그리고 혹시나 어렵게 나올 걸 168페이지 표준 시방서 내용을 좀 봐놓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한 번은 특징에 대해서 단점 가지고 제일 먼저 다루었거든요. 초창기에. 그리고 나서 그 제작 원리를 어떻게 제작하는가를 냈거든. 그 시험은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요번에 시험에 들어가면요. 이 표준 시방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방향성 틀려지니까 항상. 그래서 표준 시방서 내용 보시면 자, 그래서 니은책하고 프리세스 콘크리트 그라우트를 사용하는 혼화제는 분리 능률이 발생이 거의 없는 것, 그래서 발생이 없는 것으로 사용해야 돼. 그라우트가 뭔가 하면 그라우트는 뭐라 그러지? 그라우트가 채우는 것이에요. 이 틈이나 공간, 빈틈 같은 걸 어떻게 채우는 걸 그라우트라고 하거든. 한글로는 사춤. 그라우트 채워내주는 거. 그러면 그라우트는 블리딩이 생기면 안 돼요. 블리딩이 생기면 뭐가 따라온다? 재료 분리나 균열이 발생하거든. 그래서 균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귿에 보시면 그래서 프리세스 콘크리트 그라우트는 물 결합제 비가 몇 퍼센트? 45%예요. 그럼 아까 고강도 콘크리트나 우리가 고강도 수밀일 때는 50%잖아요. 근데 그보다 5% 적어야 된다 이게. 물 체크하세요. 물 결합점이 몇 프로? 45%. 얘가 제일 적어. 아까 고강도 콘크리트는 아까 했죠? 수밀성 기준일 땐 기본 몇 퍼센트? 50% 이하로 됐는데 얘는 몇 퍼센트다? 45% 이하입니다. 균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염화 물량은 똑같아요. 염화물 이온 정량이죠. 염화 나오거든. 염화는 모르면요. 염 들어가면 빵삼이 이렇게 외우시면 돼. 무슨 삼이? 빵삼이. 영삼이 이렇게 외우시면 돼. 자, 가장 바닷가 대통령 이러면 딱 생각나시는 분이 김영삼 대통령 아닙니까? 영삼 대통령. 옛날에 기호 3번이었었죠. 아니, 정주영, 그때 정주영 씨도 대통령 선거에 나오고 그랬을 때, 맞죠? 3번은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었었는가요? 3번이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3번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김대중 대통령 2번 나왔었고, 번호 맞죠? 김영사 3번 이렇게 나왔죠? 맞아요? 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방사 그때 안 됐죠? 그래서 영삼 이렇게 외우면 돼요. 영 나오면 무조건 영삼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염화 물량은 이것만 0.2고 0.3이고 모르면 0.3이고 고내구성 콘크리트일 때 0.2로 갑니다. 이때만 0.2야 이게. (0.2로) 갑니다. 고내구성 콘크리트. 고내구성 콘크리트는 우리가 고내구성 콘크리트, 내구성을 좋게 높인 콘크리트. 내구성이란 변형, 변질, 균열 같은 거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내구성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만 0.2로 가고 0 나오면 기본이 얼마? 0.3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점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수밀 콘크리트는 여러분들 콘크리트 자체를 방수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수밀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좋은 배합으로 하고 그 다음에 3번 있죠. 물결합제비, 옛날 물시멘트비라 했거든. 이것이 10회 때 지문 언급이 됐었어요. 물결합제비, 물시멘트비 몇 퍼센트? 50%. 그리고 슬럼프 값은 모르면 다 얼마? 18로 하고, 근데 탓을 용이할 땐 12cm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유동화 콘크리트. 자, 유동화 콘크리트는 유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유동화재를 넣어준 콘크리트가 유동화 콘크리트입니다. 자, 그러면 유동화 하기 전에 바탕이 되는 콘크리트를 베이스 콘크리트라 해요. 베이스 콘크리트에다가 유동화재를 첨가하면 유동화재를 자 넣게 되면 이것이 유동화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유동화재는 사실 이거죠. 혼화재입니다. 약품이야. 약품제자, 의자. 그래서 유동화재는 이겁니다. 시멘트의 접착력을 일정 시간 동안 없애주는 거예요. 접착력이 떨어지면 잘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것이 유동화재예요. 유동화재. 첨가하면 유동화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콘크리트, 그래서 거기에 해놨죠. 기본 배합 콘크리트가 배합이 바탕이 되는 콘크리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알아두실 것은 자 저기 봅니다. 그래서 2번에 유동화 콘크리트 슬럼프 증가량은 몇 미리 이하 된다? 100mm 이하가 원칙이에요. 그러면 자 유동화 여기에 이제 슬럼프 값의 차이가 너무 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슬럼프는 슬럼프 증가량은 100mm 이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10cm 이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얼마로 한다? 보통 50에서 80mm가 기본이 되게 50에서 80mm가 기본으로 한다는 겁니다. 보통 이걸로 한다는 겁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자 4번에 유동화 재유동화는 원칙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약을 첨가하지 말아라 이게. 그래서 근데 담당 승인을 받은 1회 한해서 재유동화는 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재유동화 하지 말고 승인 받음 한 번은 할 수 있다 이게.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유동화재는 원액으로 사용하고 소정량을 마다 한꺼번에 첨가해야 돼요. 나누어서 첨가하는 게 아니다. 한꺼번에 다 첨가하라 이겁니다. 이때 계량은 둘 다 돼요. 질량도 되고 용적 계량 둘 다 인정합니다. 이거는 질량, 용적 계량 다 인정하고 계량 5천 1회 3% 이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시방선생 간략히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성질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자, 블리딩은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블리딩 개념. 자, 블리딩은 사실상 이겁니다. 아직 굳지 않은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 풀이나 모르타르 콘크리트에서 자, 보통 묵은 것들이 아래로 침강 깔아앉아요. 침강하면서 가벼운 물하고 이물질이 콘크리트 표면으로 어떻게 상승하는 현상을 블리딩이라 해요. 블리딩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통 왜 원인은 생기는가 하면 이런 것 때문에 생겨요. 원인은 블리딩의 원인. 원래 블리딩은 의학적 용어는 뭐예요? 출혈이죠. 피가 여러분들 표면으로 나오잖아요. 출혈이 원래 의학적 용어는 출혈이고 여기에서는 뭐다? 수분 상승 현상. 콘크리트가 피를 흘리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의학적 용어로는 블리딩이 출혈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수분 상승 현상이에요. 수분 상승 현상이고
블리딩의 원인은 뭐 이거지? 가단 물의 사용이거나 물의 사용. 결과적으로 가단 물의 사용이라는 것은 물 시멘트비가 크다 적다? 크다. 단위 수량을 많이 사용했다게 물의 사용량이 많아서 생기는 거다. 슬럼프 값이 커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단 물의 사용이고요. 물의 사용이고, 그 다음에 부적합한 골재, 부적합한 골재 사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의 분말도가 적을 때 생겨요. 시멘트의 분말도가 적을 때 생겨요. 우리가 분말도 이야기했죠. 분말도가 큰 것이 뭐다? 입자가 미세하다 했죠. 그럼 분말도가 적다는 건 입자가 어떻게? 큰 시멘트라는 거예요. 분말도는 헷갈리면 안 돼요. 가루는 분말도로 나타내는데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미세하다는 거고, 분말도가 작다는 것은 뭐다? 크다는 거 입자가.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 점을 명심해 두시면 된다. 그러면 자, 블리딩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돼. 블리딩이 발생하면 묵은기 밑으로 깔아앉는 거야. 그러면 시멘트 페이스트에서는요, 시멘트 페이스는 시멘트하고 물밖에 없잖아. 그러면 시멘트 중에서도 뭐다? 입자, 분말도가 작은 것들이 깔아앉는다는 거죠. 맞죠? 분말도가 큰 거는 위로 올라가고, 맞죠? 재료 분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묵은 입자들이 어떻게 침강하는 거예요. 침강하면서 심하면 재료 분리가 생기는 거야. 묵은 거하고 가벼운 것들이 서로 분리가 되는 거야. 분리가 되면서 콘크리트 표면으로 기어 올라오는 거야. 피나듯이, 출혈하듯이. 그래서 물과 이물질이 상승하는 거야. 이물질이 상승하는 겁니다. 표면으로. 상승하는, 이런 거는 깔아앉으면서 묵은 것은 침강되고 재료 분리가 침강되면서 물이나 이물질이 상승하는 현상, 이것을 뭐다? 블리딩이라고 해요. 그때 이 물이 증발되고 이물질이 남는데, 이물질을 뭐라고 한다? 레이턴스라고 해요. 이물질이 상승하는 것은, 백색 이물질이 상승하는 것은 블리딩이고요. 상승하는 현상은 블리딩이고, 그때 이물질을 뭐라 한다? 레이턴스라고 해요. 레이턴스, 이렇게 칭합니다.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1번 철근과의 부착 강도가 영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1번은 뭐 때문이다? 1번은 재료 분리. 자, 재료 분리가 발생하죠. 재료 분리가 발생하면서 자, 이 부착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번, 블리딩 속도보다 표면 수분 증발이 빠르면 건조 수축 균열이 생겨요. 자, 건조 수축 균열은 여러분들 뭐 군데군데 많이 생겨요. 자, 나중에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생기는 균열이 생겨요. 무슨 모양? 바둑판 모양, 열시 모양으로 발생해요.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호수 바닥이나 이런 강바닥이나 아니면 논바닥들이 갈라질 때 위에 표면에 아주 입자가 점토 작은 입자들이 제일 위에 있잖아요. 맞죠? 침강 깔아앉으면서. 그래서 나중에 건조하면 바닥이 양방향으로 다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점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치기 시 접착 강도가 저하됩니다. 그래서 접착 강도 저하되는 것은 레이턴스, 재료 분리가 생겼고, 재료 분리에다 레이턴스가 이물질이 있잖아요. 레이턴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접착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제거하고 해야 돼. 레이턴스. 자, 그리고 블리딩이 크면 투수투기성이 증가되고 중성화는 어떻게? 促진됩니다. 왜냐하면 균열 생기죠.
균열이 생겨서 이제 중성화가 촉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책은 슬럼프 값 적게 하라. 슬럼프 값 적게 하는 건 물의 사용량을 어떻게 줄여라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면 밀실하니까 잘 침강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느슨한 콘크리트에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골재 중 유해물이 적어야 됩니다. 이 불순물이 많이 섞일 때 블리딩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분말도가 높은 시멘트 사용하면 돼요. 분말도가 적기 때문에 사용되니까. 그 다음에 레이턴스는 그때 이제 블리딩 수가 증발되면서 그 백색의 미세한 이물질이 표면에 생기는데 그걸 뭐다? 레이턴스라고 하고. 크리퍼는 이 현상을 안 냈어요. 뒤에 내용은 박스 내용을 출제했어요. 그러면 앞에 현상 알아두세요. 크리퍼는 콘크리트 일정 하중을 계속 가하면 하중의 증거 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꼭 체크. 하중 증거 없이, 하중 증가와 더불어가 아니가, 하중 증거 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이 계속 정대되는 현상을 뭐다? 크리퍼. 크리퍼는 장기 처짐이에요. 장기 처짐이라고도 하고 소성 변형이라고도 해요. 소성 변형. 쉽게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이걸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해서 책꽂이에 책을 한 것만 꽂아 놓으면 안 쳐집니다. 책꽂이가. 근데 책을 일정량 전집을 딱 꽂아 놓으니까 꽂았다가 그날 바로 빼버리면 책이 처짐이 없는데 책을 일정 장기간 계속 꽂아 놓으니까 쭉 처지죠. 책을 더 많이 꽂은 것은 아닌데 첫날보다 있죠. 이사 갈 때 책꽂이를 펼쳐 꺼내 보니까 어떻게 책꽂이가 축 처져 있죠. 거기 장기 처짐입니다. 네? 이 크리프라는 것은 이겁니다. 콘크리트가 강도가 나온 상태에서 가해야 되는데 크리프는 피로하중이란 반복된 하중에 견디는 것이 피로하중이고 반복된. 근데 이건 어떻게? 하중이 계속 장기간 계속 이렇게 작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처지는 거. 이게 크리퍼입니다. 소성변형. 그러면 콘크리트 크리퍼는요, 일정한 하중을 계속 가하고 있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가한 게 아니라 하중을 계속 가하고 있으면 하중의 증거 없이도 계속 변형이 어떻게 증가되는 현상을 크리퍼, 장기 처짐 소성 변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겁니다. 콘크리트의 사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콘크리트 일정 강도가 나온 상태에서 한 28일 지나고 나서 하중을 가야 되는데 뚝딱뚝딱 위에 하중을 이미 가해버리죠. 우리 사람 성질이 급해서 일주일마다 한 층씩 올리고 막 이랍니다. 그럼 강도가 안 나온 상태에서 하중 이미 가해버려서 위에 층을 콘크리트 탓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중을 가했으니까 하중의 증거 없이도 그 하중으로 인해서도 뭐가 생긴다? 크리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소성 변형이. 장기 처짐이 생긴다는 겁니다. 강도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 크리퍼를 줄이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철근을 때려 넣는다? 압축 철근을 그래서 사용하는 겁니다. 압축 철근 사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꼭 알아둬요. 압축 철근. 또 이렇게 안 돼요. 또 크리퍼를 줄이기 위해서 또 뭐해 또 너끈 사용하 스트럽 철근 사용한다 하면 안 돼요. 무슨 철근? 압축 철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에다가 그럼 인장 철근만 때려 넣어도 되는데 압축 철근을 때려 넣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자동이에요. 압축 철근 무조건 때려 넣습니다. 거의 50% 때려 넣습니다. 인장 철근에. 몰라 요새는 설계를 어떻게 하는가. 요새 구조설계사무소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옛날은 무조건 인장철근의 50%를 압축철근으로 때려 넣어서 보통 구조설계를 해줍니다. 구조설계사무소에서. 그러면 일반 건축설계사무소에서는 구조설계에서 빼대 다 잡아줍니다. 철근 개수. 그러면 현장에서
외관만 이렇게 갖추는 겁니다. 이미 서판하고 이런 거 다 결정돼서 나오는 것은 구조설계사무소에서 나오고요. 기본 포맷은 뼈대는 구조설계에서 다 나오면 디자인만 건축설계사무소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압축철근 사용이 바로 이것 때문에 사용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무슨 철근? 압축철근. 우리나라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28일 기다렸다 건물 못 칩니다.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만 봅니다. 거기 보십시오. 1번에 재령이 적은 콘크리트마다 재령이 부재제자 나이령이야. 부재제자 나이령입니다. 콘크리트 탓을 하고 나서 나이가 얼마 안 된데 하중을 가는 게 제하가 뭐라 했어요? 제하가 하중을 가는 것이죠. 하중을 가는 것이 제하잖아요. 하중을 가는 시기가 빠를수록 크리퍼가 증가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을 짓기 위해서는 하중을 빨리 가지 않도록 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 지면요 천천히 지으시라 이거예요. 맞죠? 제일 좋은 거 이겁니다. 서변 보양 확실하게 해주고 28일 있다가 2층 공사하면요 튼튼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누구 업자한테 맡겨놓으면 빨리빨리 공사해야지 돈 나와요. 28일 기다렸다 공사해주고 뭐 그 사람들 뭐 먹고 살아라고. 성격이 급해서 막 우리나라 안전설계를 해줍니다. 구조설계사무소에서 알아서. 자, 알아두시고. 그래서 거기 2번에 강도가 낮을수록 크리퍼가 증가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있죠. 콘크리트 강도가 커지면요 크리퍼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양생기간이 길면 어떻게 됩니까? 강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 양생기간 짧으면 강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봐요. 옛날에 할머니들 한번 보세요. 허리가 어떻게? 다 굽었어요. 근데 최근에 할머니들 어떻게? 빳빳하시죠? 맞죠? 잘 걸어 다니시잖아. 자, 그래서 그거 조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건조수축은 시험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이거 다른 데 응용해서 낼 겁니다. 건조수축은 항상 이걸 명심하면 돼요. 건조수축은 뭐로 생긴다 했어요? 잉여수분의 증발로 발생하는 거야. 이걸 항상 기준을 잡아야 돼요. 건조수축은 다른 데 응용할 겁니다. 앞으로 낼 수 있는 건 균열 형상이에요. 이건 앞으로 낼 수 있는 게 이미 세 가지 측면을 냈거든. 그러면 이제 다른 데 응용하거나 아니면 균열 형상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건조수축은 명심하세요. 이거 항상 알아두라겠죠. 어떤 입자 크기가 작은 것의 사용량을 증가를 하면 기본적으로 시공연도 워크빌리티도 좋아진다 했죠. 그리고 뭐도 건조 수축도 커져요. 그리고 균열도 어떻게 많이 생깁니다. 같이 갑니다. 얘들은 항상 이건 같이 갑니다. 기본적으로 공식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자, 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하고 뭐다? 물만 반죽한 거죠. 그리고 모르타르는 시멘트 모래를 섞어서 물로 반죽하잖아요. 그리고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자갈까지 넣었잖아. 그러면 건조수축은 누가 커진다?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건조수축은. 그러면 굵은 재료를 쓰면 건조수축은 줄어든다 이거예요. 이걸 항상 기본 잡아 놓으세요. 그래서 건조수축 균열은 어떻게 생기나요? 자, 이거 기억하세요. 건조수축 균열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깁니다.
장변의 치과 입술을 기억하시면 돼. 항상 이렇게 생겨요. 근데 아까 블리딩에 의한 근조수축균열은 바둑판 모양이에요. 블리딩에 의한 근조수축균열은 바둑판 모양. 보통 뭔가면 보통 근조수축은 뭐다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아니했을 때마다 생기는 근조수축균열을 이야기하는 거고, 블리딩이 생기면 뭐가 생긴다 해서 재료 분리가 생겨. 그러면 입자가 작은 있죠? 가장 분말도가 좋은 시멘트가 제일 위에 있는 거야. 큰 시멘트가. 그러다 표면에 어떻게 아주 입자가 고운 것만 있으니까 어떻게 균열이 사방으로 가는 거예요. 양방향으로 다 가는 겁니다. 블리딩이 생기는 균열은. 몰라, 조금 그릴 수 있는 교수님이면 블리딩이한 균열이나 이런 걸 시험 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낸 건 전당 균열만 냈거든. 난 그림 그리가 낼 줄 알았지만 그냥 해설형으로 내더라고. 그럼 균열이 일반 근조수축균이 이렇게 생겨요. 장변 방향이 어떻게? 직각으로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겁니다. 지하 슬래브보다 옥상 바닥판이, 지하 바닥판보다 옥상 슬래브 바닥판이 어떻게? 많이 생겨요? 명심하세요. 옥상은 태양 외기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근조수축균이 많이 생겨요. 지하 슬래브보다 뭐다? 옥상 슬래브가 근조수축이 큽니다. 자, 만약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죠. 얘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균열 생기죠. 노출이 안 되어 있으면 균열 안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다 뭐 바르기 때문에? 침 발라서 균열 생기는 거예요. 침 안 바르면 균열 안 생기는데 잉여수분 적발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근조수축을 어디다 응용시키는가? 부동치마하고 관계없잖아요. 부동치마 생기는 건 근조수축과 관계없죠? 근조수축은 무슨 걸 정발로? 수분의 정발로 생기기 근조수축이야. 자, 그걸 알아두면서 자 봅니다. 그래서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응결경하가 빠르다는 건 온도가 높으면 응결경하가 빠릅니까? 느립니까? 온도가 빠르면 응결경하가 빨라지죠. 그럼 열이 많이 생기죠. 그럼 근조수축은 어떻게? 증가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하고 같아요. 난방 온도가 높을수록 입술에 균열 생길 가능성이 높죠. 춥게 난방하는 데는 근조수축이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에 난방하니까 빨리 잘 마르죠. 맞죠? 수분 증발이 되니까. 맞죠? 그래서 그 정면 봐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습도가 높으면 근조수축은 잘 돼, 안 돼요? 잘 안 되겠죠? 그럼 온도가 높으면 근조수축은 많이 생기고. 맞죠? 그래서 난방하니까 입술이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71페이지 균열은 딱 두 가지. 자, 172페이지 균열은 이거는 하지 마시고 17회 때 냈던 거예요. 자, 172페이지 있죠? 그 참고상 균열 발생 원인 있죠? 뭐 이건 17회 때 기출한 거예요. 그럼 혹시 하려면 밑에 균열 방지 저감 대책 이거 해 두시고요. 근데 앞에 보면요. 균열 종류와 형태 나오죠. 전당균열, 흰균열 해가 나오죠. 자, 부착균열은 몰라 돼? 전당균열까지만 갔어요. 자, 전당균열은 이거예요. 자, 여기 보나 슬래브가 이렇게 보가 있다 가정합시다. 연결했을 때. 자, 단부 쪽에 45도 방향으로 경사지게 생기는 균열. 자, 이렇게 발생하는 균열입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균열. 이것이 무슨 균열이다? 이게 전당균열, 뭐 사인장균열이라고도 해요. 근데 보통 전당균열이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전당균열. 빗방향 비사자입니까? 인장, 사인장균열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거는 전단역하고
인장력에 의해서 생깁니다. 전단력하고 힘 모멘트에 의한 인장력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힘 모멘트에 의한 인장력. 이 두 가지가 플러스해서 생기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면 자 이거죠. 전단력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전단력은 기둥과 기둥이 있을 때 전단력 크기는 자 중앙이 센터가 최소고요. 기둥 가까이 갈수록 전단력은 커지잖아요. 전단력도는 이렇게 생깁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리고 힘 모멘트도 힘은 모멘트 움직임, 힘 모멘트도는 자 이렇게 발생합니다. 자 4분의 LX 지점이 4분의 1 지점이 최소고 여기 최소고 맥시멈이 나타난 데가 최대치는 센터입니다. 여기가 최대치 맥시멈이 되죠. 이게 최대로 나타나요. 자 그러면 단부 쪽은요 인 모멘트 인장력도 생기고 전단력 생기는데 센터에는 전단력이 최소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이 두 개의 힘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요거 가지고 시험 낸 거예요. 인장력은 그때 지문이 안 나왔어요. 무슨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균열입니까? 찾는 걸 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중앙부 있죠? 중앙부의 수직으로 균열을 가는데 이것을 흰균열이라 해. 흰균열. 여기 흰균열이네. 보의 중앙부의 하부의 수직으로 균열이 가는 거예요. 이것을 흰균열. 그러면 흰균열은 힘 모멘트에서 생기는 거야. 힘 모멘트. 힘 모멘트엔 인장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인장력. 여기에서 흰균열 발생하는 겁니다. 왠가 하면 센터는 힘 모멘트가 최대치가 되면서 전단력은 뭐다? 최소가 되는 거예요. 최대. 맞죠? 힘에 의해서 생기는 힘응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수직으로만 이렇게 균열이 가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균열? 흰균열. 전단균열은 시험에 냈고요. 전단력 찾는 거. 그래서 요거는 아직 출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172페이지 균열 방지 및 저감 대책에 대해서 봐두세요. 그러면 간단히 이거예요. 아까 있죠? 이거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입자 크기가 작은 것의 사용량을 정 시공연 조합의 건조 수축과 균열 같이 증가한다 했죠. 그럼 입자 큰 거 쓰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재료의 입자가 어떻게? 큰 거 사용량을 증가하면 균열은 적게 생깁니다. 그런데 작은 것의 사용량을 늘리면 어떻게? 균열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있죠? 온도가 어떻게? 높아지면 생겨요. 그래서 우리도 아프면 온도가 막 올라가죠. 그럼 입술에 막 크랙 가기 시작합니다. 힘들어서. 자, 그래서 그거 보면 단위 수량 어떻게? 감소시킨다. 맞죠? 물은 최대한 적게 써라, 이게. 그럼 잉여 수분이 정발로 균열이 가니까. 그리고 시멘트 사용량도 줄이고 설렁포값 적게 하고 굵은 골재를 사용한다. 큰 거는 사용량 느리면 균열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쇄골재율을 작게 한다. 쇄골재가 무엇입니까? 쇄골재가 모래. 쇄골재가 뭐다? 모래. 자, 그리고 쇄골재 모래 입도가 어떻게? 큰 걸 써라. 그럼 굵은 모래 사용하라 이겁니다. 입도가 큰 걸 사용하라는 것은 뭐다? 굵은 모래 사용해 주라 이거. 굵은 모래. 자, 그리고 타입식 콘크리트 온도를 최대한 어떻게? 낮춰줘라. 온도가 높게 타설 해버리면 콘크리트 균열 무조건 생깁니다. 낮춰줘라. 그래서 아까 서중 콘크리트 타설지 온도가 몇 도씨? 35도씨 이하가 되도록 해주라 했잖아요. 맞죠? 서중 콘크리트 타설 온도가 35도씨 이하가 되도록 해주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타설시 내부 온도를 어떻게 최대한 줄여줘야 돼요. 온도차가 25도씨 이상 차이 나면 균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발열량이 적은 시멘트나 혼화제를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균열은 자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사용할 때 균열이 많이 생겼어요. 중력률 포틀랜드 시멘트 사용할 때 균열이 많이 생겼어요. 조강이었죠. 맞죠? 균열을 저감하기 위해서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사용량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런 전가 원인이 된다는 점 봐두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철근부터는 잠시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